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9회 울산광역시의회 2차 정례 기간 중 1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결의안 1건과 의원 발의 조례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정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34호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 제정 청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정 이유는 2014년 원전 주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확대하였으나 원자력 정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어떠한 의견도 받지 않고 더욱이 기초자치단체는 방사능 방제 관련 예산을 일체 지원받지 못한 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사능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 현행 불합리한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 업무 능력 강화로 원자력과 방사능으로부터 시민 안전 보장을 뒷받침하기에 결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 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당연히 정부와 발전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원전교부세에 신설할 것을 청원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발전소 주변 지역법을 방사능 방제법에 맞게 개정하여 법률 간 불일치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원자력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청원한 바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원자력과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관련 불합리한 법령 개정, 원자력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각종 원전 사고 및 잦은 지진 발생으로 원전 인근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과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을 청원하는 본 결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아직 법이 계류 중인 것이죠. 네, 혹시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을까요? 이 결의안을 내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현재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뭐 지원이나 사업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원전 지원금 지원세를 일부 구청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좀 우선적이라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 중구에 대해서는
이재민 관리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우선 그 오번에 그 원자력 안전과에서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은 시가 지금 이 원전세를 이렇게 경상적 경비로만 이렇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국군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번에 사업하는 것이 이런 사업이라도 우선 선제적으로 이렇게 법이 안 바뀌더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사입니다. 네, 법 개정 전이라도 울산시에서 어떤 적극 행정으로 원전 지원과 관련된 원전 인근 기초단체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일 기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세수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그 주민들도 같이 하자. 네, 세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경주나 비상구역 그 30km 범 안에 들어있는 자치단체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 기준에 쉽게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입장 행정지원 거기에만 제공해. 북구가 지금 고준 중저위 그 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북구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권도 없고 재정 인센티브라든지 아무런 없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북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지금 방제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피해 되시는 분들도 혜택을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근본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죠. 네. 아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로조차도 안 되고 있으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마치 이것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어떤 다른 것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예. 요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그 원전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별개고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안전 비상구역이 확대된 데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의무만 지금 부과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그에 대한 건 비용은 의무가 부과되면 당연히 비용이 따라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고 또 한 가지는 원안위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장 그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장의 30km 안에 속하는 광역 원전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발언권을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게 마치 그 원전에 의한 그 세금을 혜택을 나누어 갖자라는 어떤 개념에서요. 그 4,340억 원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 달라.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역이 경주나 또는 울주군이나 울주군 기장하고 원강 그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조금 우리에게도 줄라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울주군이나 경주랑 울산이 싸우는 모양새가 되지는 않을까. 사실은 잠깐만요. 잠시만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들과 같이 해서 원전을 좀 더 빠른 조기에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신고리 오르코기를 가동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근본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인데 그렇게 비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원전세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울주군 걸 받는 걸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1kg당 그 발전 단가 1kg에 1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2원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근 그 자치단체 폭을 넓히자는 이야기고 울산시 울주군 제외한 4개 구군한테 그 울주군이 받고 있는 그거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도 동의되어 있는 법도 울주군이 기존 받고 있는 걸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고 있는 요금은 인상이 조금은 되겠지만 1kg당 1원을 더 받자는 이야기예요. 그걸 받아서 인근에서 안전한 우회 대피로를 만들고 안전한 지하 각종 시설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 시민에게
원전 안전과 관련된 훈련, 교육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대피할 수 있고 집에 대피했다가 방송이 따라가지고 나와서 차를 타고 옮기는 그러한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죠? 하자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금만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원안위가 결정하는 사항, 특히 시민의 그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그 비상기획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울주군수의 의견조차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 조사를 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꾸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저도 이게 같이 네. 공동 발의했습니다. 예. 그런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km당 1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게 거리가 아니라 면적 1제곱킬로미터당 1원을 달라라는 거죠. 발전 단가 1원. 발전 1kW당 1kW당 발전되는 예, 전력 예. 그렇죠. 전력이 전력 생산된- 지금 현재 전력 1kW당 예, 1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거를 2원을 증액해라라는 것을 여기에 그렇죠. 결의안에 넣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지방세법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저는 그들과 같이 뭔가 연대해서 같이 하고 싶은데 모양새가 그렇게 비치진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고, 이게 네. 5개, 4개 구군도 하고 있고요. 아니, 다른 네, 알고 있습니다. 네. 10개 도시가 이게 관련 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까 여기에 동의에 이제 4개 구군밖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울주군이라든가 경주까지도 다 같이 연대했으면 하는 항상 그런 모양이 갖춰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원전 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피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그 국민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제안 설명을 위해 이미영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2항 울산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공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학술 용역 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검정 절차와 사후 조치의 대상 사항을 신설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조례안 제12조 제4항을 신설하여 학술 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유사성 검사 시스템을 활용해 표절 등 부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12조 2를 신설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해 학술 용역 수행자 선정 시 3년의 범위에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법규 및 참고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학술용역 과제 검수 시 검증 절차와 사후 조치의 대상 사항을 신설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윤 기획조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김학윤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명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용역관리에 관한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일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학술 용역 평가 시 유사성 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해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후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12조의 이 평가에 따른 조치 기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를 두고 있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엄격하게 준용하고 있는 바 3년의 범위를 2년의 범위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권익회의 공공부문 정책 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술 용역 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검증 절차와 사후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술 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 검사 시스템 활용 및 평가에 따른 조치 등 학술 용역 결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 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권고된 연구 용역 중복 유사성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검증 절차 제도화와 평가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학술 용역 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하면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2년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경영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미영 위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호 위원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네. 조건부 이렇게 동의했죠, 그죠? 네. 그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에 의한 주민의 권리 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하고 고단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재판은 헌법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그리고 조리, 관습법 이런 순서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상위법부터 먼저 이렇게 적용되는 행정법이 체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그 지방자치법의 2년 범위로 법률이 직접 위임되어 있지 않는 3년은 그죠? 네. 지방계약법에 2년이 돼 있는데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이 점은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해합니다. 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명 의원님, 직접 다른 시도에는 3년을 두고 있는 도도 있지만은 3년의 범위를 둔 시도가 다수 있지만은 서울, 제주와 같이 기한을 두고 있지도 않는 도도 있고 그리고 별도로 규정 않는 시도도 있습니다. 조시상 아예 네, 맞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의 다양한 네.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어차피 만약에 이 조례가 3년으로 이렇게 된다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방계약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그 지방자치법 제22조나 지방계약법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타 시도에는 3년으로 하고 있는 곳은 3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딱 3년이 아니라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상의 어떤 운영에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라고 해놓으면 사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1년 반이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3년이라고 이렇게 3년 이내라고 규정을 해놓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용역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지 않았나라는 의미를 뒀고 저 또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실제 이 투명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도 있지만 실제 이 기간이 딱 3년이면 사실은 2년이나 3년이면 저도 좀 더 재고를 해봤을 텐데 3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예. 권리가 시민도 이거와 관련돼가는 권리는 있습니까? 네네네. 시민이 아니고 물론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도 될 수 있지만 당연하죠. 예. 저희가 조례를 지정하는 이유가 용역 수행자가 이 사람은 시민입니다. 자기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표절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노출 안 시키고 각자 부정당 행위를 해도 그 기한을 두는 것도 그 사람들의 권리도 이렇게 보장해야 된다는. 예, 저는 공익성을 더 많이 본 거죠. 그리고 기간이 딱 3년이 아니라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1년을 하겠다고 하면 시청에서 1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년을 하겠다면 2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융통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안 하셔서 네네. 저는 그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건 해봐야 사문화된 조례인데 그건 그 계약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할 텐데 3년을 한다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손정호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3년을 2년으로 고치자는 네네. 말씀이죠.
일단 그거 외에 다른 의견은 다른 건 없- 없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조례에 보면 물론 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지금 12조에 대해서 개정한 건데 정의에 보면 학술 용역가요, 연구 용역가, 기술 용역, 그다음에 부서 자체 수행 용역에 대해서도 있는데 정의가 있는데 기술 용역이나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학술 용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이번에 그 국민권익위에서 실제로 정책 연구 용역 관리 네. 입법 부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 용역 관리라는 부분들은 학술 용역과 연계가 되는 거라서 거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 조문에 보면 12조에 네. 12조에 의해서 과제 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수하거나 할 때의 우수하신 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문의 17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서 자체 수행 용역 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분에게도 그렇다면은 3년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예. 네. 첫 해에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게 대해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3년 동안에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특혜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네. 생각하셔야 될 게 3년의 범위이기 때문에 아까 행정상의 운영의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3년의 범위이긴 한데 물론 네. 1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3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따라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해에 우수했지만 그 다음에 우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네. 3년을 연장해서 하거나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법률이라는 건 저는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폭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반드시라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해서 3년까지 손종호 의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고 불합리 아니면은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본인의 어떤 학자의 개념에서 다른 뜻이 있었는데 그게 평가 기준에서 미흡이나 또는 불량으로 나와서 3년간의 피해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지나친 게 아닐까. 사실 이거 대표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관계되는 어떤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기관 같은데 실제로 불량한 용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시에 보면은 불량한 용역이라는 것을 극히 불량한이라고 해서 아주 제한시켰거든요. 네네. 그리고 연구자의 어떤 활동 범위를 가능하면 자율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 국민권익위에서 이번에 이렇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공고를 한 거거든요. 네, 예. 27조에 근거한 거는 3년이 아니고 2년이고요. 네. 그리고 불량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자들이 대체로 보면 용역을 준 사람에게 맞게끔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용역을 거기에 맞게끔 하면 그 용역은 대부분 우수한 용역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게 뭐냐면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 그냥 예. 누구가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네.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표절이라든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잡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위원회의 조문의 3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학술 영역이라는 것은 되게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네네. 그래서 이 15명이 심의를 해서 이 용역이
우수한지 불량한지를 구분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그 범위 안에서 한정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시도에 보면은, 용역 그 위원회를요, 약 50명 선에서 두고요, 소위원회를 각 분과별로 따로 두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인가, 기초과학인가, 응용과학인가 등등, 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예를 들면 방구대 안각화에 관계되는 어떤 용역에 있어서 전문가랑 네네. 아니면 환경 쪽에 관계되는 거라든가 용역을 맡겼을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5명이 우수한 것과 불량한 것을 결정짓고, 그죠? 모든 전 분야에, 학술 전 분야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3년가량을 제재를 가하겠다.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에서 더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만큼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 그 목적이 부분은- 잠깐만요. 예. 김섬 의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김섬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잠시만요. 것처럼 제가, 예. 처음에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기조실과 의논된 거니까 기조실에서 답변을 좀 요청하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주 목적이잖아요. 예, 규정이.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금 현재 확보 안 된 건 알겠어요. 지금 현재 기존의 것들이. 예, 예. 예, 그래서 개정하는 건 알겠는데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게 투명성을 확보하는지가 극히 의심스럽고, 또한 그 용역자들에게 아니지 용역자들에게 너무 많은 어떤 제재를 가한 게 아닐까. 지금 현재도 그분들은 용역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충성적인 그런 용역을 내놓고 있는데 결과를. 근데 이거는 더 많이, 왜냐하면은 그 과제 담당관에게 더 큰 권력을 지금 주는 것 같아서, 예, 더 많은 능력을 줘가지고 더 불량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아, 그 부분은 뭐냐면 과제 담당관이 중심이 아니라 유사성 검사 시스템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 그 조례의 어떤 개정에서는요. 그래서 이 유사성 검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예, 잠깐만요. 유사성에 대해서는 예,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럼 유사성 심사에서 이 과제에 대해서 우수한지 불량한지를 검사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 학술 용역이 이번에 학술 용역에만 이렇게 예. 그 공고한 이유가 뭐냐면 학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유사성을 유사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용역이 아닌 부분들을 이제 따와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검증 절차를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아, 예. 예. 아, 네.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아니라 12조의 유사성 검사 시스템에 대한 그 결과만 평가하겠다. 당연하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질의 다 하셨으면 어떻게 수정안을 네. 이 기획조정실인데 네. 잠깐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미영 의원님께서 12조의 2에 의한 평가는 12조에 있는 평가와 달리 유사성 평가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문구를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사성 이외에 전체적으로 용역의 질을 본다 이런 거죠. 예, 집행부는 그렇게 네. 이해를 하고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네. 네.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2조 2 평가에 따른 조치 그중에서 우수하거나를 극히 불량한 바꾸고요. 전체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제 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학술 용역의 수행자 선정 시 3년의 범위에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를
과제 12조의 이 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 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학술 용역의 수행자 선정 시 2년의 범위에서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수정 제안합니다. 네. 네, 본 수정안에 찬성 있습니까? 네, 손정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토론 전에 집행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망 울산광역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e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e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시장은 울산광역시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울산광역시 출자 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해 시장 소속의 울산광역시 e스포츠 진흥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1항에서는 시장은 e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선수 교류,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e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 벽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울산광역시 e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e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경술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e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여가 소년 기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콘텐츠 분야의 시장 경쟁력을 가진 e스포츠 분야의 지속적인 확장과 지원을 위하여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스포츠의 문화산업적 기반을 조성하여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e스포츠를 대중화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e스포츠가 일회성 게임 행사에 그치거나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향후 우수한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기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역기업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이미영 부의장님과 문화관광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손정호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다른 건 다 동의하는데 e스포츠 진흥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또 구성합니다. 예. 그죠? 지금 울산시의 위원회를 이렇게 각종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 이런저런 그 많은 위원회의 그 비용도 이렇게 들고 불필요한 그 분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 위원회를 그 문화진흥위원회가 아마 과에서 운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를 대체한다면 어떤 불필요한 그 무슨 마찰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e스포츠 쪽이 조금 일반 그 문화 쪽 관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뭐 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전문가분들을 또 별도로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한다 손치더라도 그 e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또 다른 쪽 문화 쪽 관련한 그런 심의를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위원회 그 문화진흥위원회를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하면 지금 시가 전반적으로 특히 이렇게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의원님 그러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가 문화예술 쪽의 전반위원회를 한번 보고 최상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쪽으로 가능할지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이렇게 위원회를 또 양산하는 게 조례에 위원회가 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예, 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저도 기획관 했을 때도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항상 위원회의 좀 활용 부분에서는 저희들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e스포츠 대회라서 아마 이게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토너먼트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저도 게임을 뭐 스타크래프트 조금 보고는 그 뒤로는 하나도 못 봤는데 그 위원회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소화하기에는 좀 전문 분야가 달라서 프로 게이머들하고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짧게 해주십시오. 네. 네. 저도 여기 위원회 들어가도 별 발언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위원회에 20명 가량을 구성하는데 강력시의원, 프로게이머 경력자, 관련 기업가 전문가,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하더라도 e스포츠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까요? 네. 네. 지금 이 부분들은 보통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뭐 시의원이나 아니면 그
거기에 관련된 경력제나 전문가를 제외한 나머지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 뭐 추천을 받는다든지 위원회 구성에서 이제 시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나 기타 기관에서 추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력을 보게 되면 실제로 e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이 분야에서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력 안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라든지 뭐 예를 들면 e스포츠 산업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이력들이 나올 거니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망 울산광역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개성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울산의 역사와 생활 양식이 담겨있는 음악, 미술, 건축, 서예 등을 보존, 육성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에서도 전통문화를 보존,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적 생활 방식의 확산, 산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유무형의 전통문화예술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개성 발전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통문화 육성 지원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어 교육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차원에서 도시 전통문화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김명 위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소관 의원발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울산광역시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계획의 수립, 순직 소방공무원 장래, 자녀 장학금,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영래입니다. 김정건 소방본부장이 시정 10대 핵심 과제인 소방정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해외 출장으로 직무 대리자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그리고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순직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위험 직무 특성에 따른 순직 및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미영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의 수립,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를 위한 장래 지원,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해 자녀 장학금 지원,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재난 현장의 위험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시 소방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하고 자부심을 갖고 현장 대응 의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래 예방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직무 수행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은 물론이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무 특성상 순직 공상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강화에 기여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의 답변은 김영 위원님과 예방안전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네, 안전과장님 예방. 네, 그 조문에 보면 10조에 취업과 창업 지원해서요. 시장님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과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전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허의 수행하여야 한다. 순직 이후 그 유가족과 그 분들께 또 다른 창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을 넣었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런 조문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이 조례안은 그 소방청 표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현재 그 충북 빼고는 거의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잠깐만요. 조문은 다 아니요, 조례 말고요. 이 10조 조문이 예, 타 시도에도 이 조문이 있는지. 네. 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새로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사후에 다시 또 정확한 거는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드려야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자녀 장학금도 저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창업과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알선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타 시도에도 이 조문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금 과에서도 저하고 상의를 했고 수기 기간을 가지면서 오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타 시도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넣은 이유는 지금 취업과 창업 지원을 넣은 이유는 현재의 그 소방원들과 상담을 하고 제가 찾아가서 여쭤봤을 때 사실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 그 자녀들이 나름대로 이제 직장을 다닐 수도 있으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유공자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이제 그 관련해서의 어떤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제가 듣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넣은 겁니다. 뭐 동부소방서라든가 또 뭐 중부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 몇 번한테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찾아뵈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얘기도 좀 하고 실제로 이 조례를 보면서 뭐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현장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듣고 그렇게 지금 좀 넣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네, 예. 부회장 잠시만요. 추가로 답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린 거고요. 잠깐만요. 의원님 발의했는데 안전과장님 검토 안 하셨습니까? 예, 저는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의원님 질문에 다시 네, 예. 혹시 미흡한 게 있나 싶어 생각했는데 다시 이 자료를 확인하니까 타 시도도 다 적용되어 있는 걸로. 어디 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까? 적용되어 있는 시도 알려주십시오. 예, 부산, 세종, 전라남도, 창원 다 지금 이 자료가 있는데 다 네.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부산. 부산광역시, 네. 세종특별자치시, 네. 예, 전라남도, 창원, 전남, 창원. 네.
여기 예. 예. 네. 그렇게 돼 있습니까? 4개 돼 있습니까? 부산, 세종, 전남, 창원이요. 타 시도도 다 나와 있는 걸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서울도 가지고 있고요. 네. 제주도, 인천 몇 개만 뽑았는데 네. 없는 데 많습니다. 물론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이제 갓 스물됐거나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예, 알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문을 넣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한 건지. 예. 그런데 그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이 조례가 그 장래 지원이 13개 시도가 되어 있고요. 또 예. 순직 공상자 지원이 별도로 또 6개 시도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다시요. 그럼 취업 창업 지원은 6개가 돼 있다. 아니요, 장래는 다 돼 있어야죠, 당연히. 예. 그 장래 지원하고 순직 공상자 조례를 각각 분리해가 그 조례 제정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손정호 의원님. 예방안전과단이 이 조례를 집행해야 될 건데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방안전과에서는 전국 사례가 어떤 건지 우리 법률 체계가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하고 앉았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 보니 대구시에도 보니까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의문 없이 왔는데 방금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대한 조례 뭐 다른 데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물론 있으면 참 좋지만은 나는 있는 게 중요한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고 앉아와 있다는 이야기 지금 그거 좀 이상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소방 부서는 행정관도 오늘 소방본부장과 행정관이 다 해외 출장 중에 있어갖고 제가 파악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하시더라도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나오셔야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뭡니까 국가인자 공무원법이 이제 공무원이 바뀌시면 될 건데 그것도 다 이렇게 지원하는 그 절차가 지원하는 규정이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조항에 대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소방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소방에 대한 과도한 내정을 표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흐트러져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예? 그거는 굉장히 지양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고 정확한 걸 이야기하셔야지 크라드라크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이 관련돼서 조례를 얘기를 하고 있던 분이 외국 출장을 가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게 부산광역시라든가 세종특별 자치, 전라남도, 충청남도, 창원시 사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례들을 다 보고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타도시에 보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얘기했던 분은 지금 사실 연수를 가셨더라고요. 그래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셔가지고 연수를 가셨다 얘기하시고, 그래 이제 오늘 여기 대신 오신다고 이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하고 인사를 드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2020년도 예산안이라든가 3차 추경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팅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죄송스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었는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집행부가 조문을 잘 검토하고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고요. 오늘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답변하러 오셨습니다. 의원이 조문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라든가 오셨기 때문에요. 사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래야지만 법적 효력도 발휘하고 대안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께 답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예, 제가 답변에 좀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고 좀 미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그냥 오늘 갑자기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예, 이분이 오늘 갑자기 응급실 가서 대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하루 이틀 전이잖아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네, 취업과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살펴보니까 곳곳에 있습니다. 네, 다른 이게 지금 좀 구체화되면 네, 이게 한번 다시 네, 이게 지금 울산시의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 기간에 순직 공상 소방관의 유족이나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좀 구체화되면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이제 명시해서 울산시의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 기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면 특혜가 됩니까, 손정원 의원님? 특혜가 됩니까? 그거는 좀 어렵다. 조례 명기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슨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조금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중 혜택이 되지, 그게. 알겠습니다. 네, 개괄적으로밖에 적을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5항 울산광역시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2차 정례 기간 중 1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